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오늘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도 참 많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90초의 한정된 시간 동안 릴레이로 종목 소개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과연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스타 김지은 팀장, 레드우드 파트너스 최준욱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과연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종목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김시은 팀장의 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밥켓을 시작으로 대동, 골프존, 한국카본, JYP 엔터 이렇게 총 5가지의 종목을 준비하셨고요. 최진욱 팀장의 픽은 대성창투, 줌인터넷, 두산 에너빌리티, 상신브레이크, 현대건설기계 총 10가지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종목들 중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저 종목 궁금한데 과연 매수 타점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연락을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과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종목에 대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시은 팀장의 첫 번째 픽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종목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두산밥켓 소개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소형 건설기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국내선 지게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적인 측면에서 북미 시장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미국의 인프라법인의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계 시장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 주택에 대한 수요도 확대가 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지유 지표도 이제 계속적으로 견고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입지가 공고한 국내 건설 기계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정책적인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 확대 움직임에 따라서 건설주의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공약에서 정책으로 바뀌는 시점이다 보니까 원전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는 건설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에서 건설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1분기 호실적 달성을 했고요. 선제적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30% 넘게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에는 전 지역의 매출세가 성장세를 고르게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프라 건설 증가로 인해서 큰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소지게차라든지 아니면 콤팩트 트랙터 같은 경우에서 신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11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죠.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최준욱 팀장의 첫 번째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성창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창투사 관련주이고 최근에 이제 뭐 두나무나 이 크래프톤에 투자를 해가지고 좀 막대한 수익을 좀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지금 문화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지금 ICT에서도 지금 큰 성과를 내면서 올해는 또 ICT 쪽에 좀 투자를 갈 계획이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나무나 크래프톤 그리고 뭐 레디시나 리디 등 유망 기업들의 초기 단계에서 좀 투자를 해서 최근에 좀 큰 성과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지금 최대 주주 같은 경우가 지금 대구 도시가스에서 현재 이제 대성홀딩스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 대성그룹과 또 협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시너지 창출로 인해서 현재 뭐 부품 소재나 에너지 그리고 IT 쪽에도 지금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화 콘텐츠 이쪽의 투자 수익률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뭐 괴물이나 그리고 타짜 그리고 뭐 승리호, 극한 직업가치 이런 영화들 같은 경우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좀 흥행에 좀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최근에는 문화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이오나 메커스 그리고 메타버스나 커머스 등에도 지금 활발하게 조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2분기 매출 역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제 올해 좀 영업이익이나 좀 이런 단기 순이익복에서도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지금 보유 뭐 주식수나 이 공정 차입, 금융 자산 평가에서도 지금 감소해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성과 보수가 확대가 되면서 영업이익률 또한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김시현 팀장의 두 번째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동입니다. 75년 업력의 국내 농기계 1위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식품이나 곡물 관련주의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료나 비료 그리고 농기계 관련해서 순환매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농기계에 대한 관심도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라든지 우크라이나 파종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곡물 대란에 대한 장기화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요. 뭐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곡물 수출 금지를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공급적인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 정부에서도 식량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5조 원을 투입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40% 전년 대비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북미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굉장히 남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합의팜이라든지 뭐 관련해 가지고 중소형에 대한 트랙터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국 농기계 업계 최초로 3억 달러 수출을 기록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뭐 농기계 관련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에그테크 관련해서 신시장에 대한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비료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농기계에 대한 수요 둔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비료 가격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비료, 사료 관련주들만 조금 슈팅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농기계 관련 기업 대동을 들고 오셨고요. 이어서 최진욱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줌 인터넷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인터넷 이 뉴스 부분에 지금 개편을 한다고 지금 밝힌 바가 있는데 네. 현재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금 독점을 가장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독점적 지위가 좀 약화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하루 평균자 이용자 수가 지금 8천만 명 이상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뉴스의 이 편집권을 행사를 하면서 이 여론의 좀 가짜 뉴스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숙주 역할을 한다고 판단을 하고 현재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가져가는 이 가운데에서 지금 줌 인터넷이 영업이익이 무려 지금 20년에 7억 가까이 였는데 지금 21년 들어가지고 오히려 67억 이상의 지금 매출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를 통한 좀 검색 광고에 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줌닷컴에서 지금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로 인해서 지금 광고나 그리고 취급고 역시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고 현재 펀드 운영 부분에서도 좀 양호한 매출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나 구글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지금 국내에서 네 번째 규모의 검색 포털 기업입니다. 작년에는 음식 배달이나 이 식음료 부분에 있어가지고 코로나가 굉장히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배달 음식들을 좀 많이 시켜 먹는 상황들이 초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시장이 전년보다 좀 20% 이상 늘어나가지고 지금 관련 광고 시장이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줌 인터넷 같은 경우 세부나 타겟팅을 통해서 지금 개인화 광고나 그리고 광고 상품에 좀 다각화를 이루어가지고 지금 유플러스나 캐시워크 쪽에도 지금 일부 매출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승 여력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빅테크 흐름 좋지 않은데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네. 미증시 같은 경우 빅테크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았는데 오히려 지금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실적치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차피 주가는 좀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현재 네. 뭐 급락 추세에 있어서 오히려 좀 투매 물량을 약화시키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안전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추가 매수도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최준욱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김시현 팀장님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골프존 소개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MZ 세대에서도 골프 수요가 확대가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 골프 산업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프 인구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골프 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리오프닝 기조에도 그 스크린 골프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원정 골프라든지 필드에 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스크린 골프에 대한 수요가 견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로는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필드의 대체제라든지 보완제 역할을 톡톡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스크린 골프에 대한 라운드 수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라운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번에도 라운드 수가 더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가맹 점수라든지 회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골프 아카데미에서도 수익성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골프 레슨에 대한 인구수 확대로 인해서 매출이 확대가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해 2분기 흑자 전환을 한 이후에도 직영점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에서도 매출 증가하는 흐름이 2분기부터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2분기까지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최진욱 팀장님의 종목도 빠르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세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까 팀장님께서 두산 바켓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두산 바켓 같은 경우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종속 기업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 좀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친환경 정책이 지금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줄곧 원전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에너지 믹스를 꾸준히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원전 폐지 수순을 밟았던 그 문재인 정부와는 좀 결이 다른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신한울의 그 3호기 그리고 4호기 등에 따라 지금 건선이 다시 시작이 됐고 설계 수명 역시 지금 끝나는 이 원전의 계속 운전을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비중을 현재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전이 계속 운전 등을 통해서 지금 이제 원전 비중 역시 높이기로 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의 사업 부분 매각 가능성도 현재 가지고 있는데 2018년 3월에는 지금 두산엔진 그리고 21년 7월에는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의 사업 부분을 매각을 완료한 상태이고 이 두산 바켓 아까 말씀해준 대로 국내외 지금 다수의 종속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사명을 변경을 하고 나서 지금 첫 자금 조달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원전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활성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재무 상태도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부채 비율 역시 19년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동안 중국 시장이 개장을 알렸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 1.28% 내림세로 출발을 알렸는데 2,965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가 많이 좀 밀린 채 시작을 알렸습니다. 3.51%가량 급락세가 연출되면서 19,300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니케이지수 역시나 지금 1.8%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나 낙폭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 1.8%가량 밀리면서 2,562포인트 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5%, 앞서 3%보다는 아랫꼬리를 살짝 달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낙폭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투자별 수급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이요. 선물 시장에서 지금 9,200계약을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환율이 다시금 1,278원을 터치하면서 이로 인해 물량을 계속해서 출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인데 어떠한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네,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LNG 본행제를 주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운반하기 위해선 액화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초저온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본행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LNG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시작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LNG 운반을 하기 위해서 LNG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국내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LNG선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증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선박에 대한 교체 사이클이 진입을 했기 때문에 성수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뿐만 아니라 수소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수소 경제가 커진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LNG라든지 천연가스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수혜를 얻는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한국화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매출 부진을 겪었지만 조선 3사에서는 수주 릴레이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올해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최준혁 팀장님의 다음 종목,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저는 네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상신 브레이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나 지금 수익성 등을 감안을 한다면은 현재 구간이 좀 저평가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 상신 브레이크가 18년 이후에 지금 부진한 원인은 딱 두 가지 정도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방 산업이 위축이 되면서 외형이 정체가 됐었고, 두 번째로는 이 멕시코 법인과 그리고 상신 테크 놀로지 아메리카가 설립 이후에 오히려 좀 적자가 이어진 것으로 지금 두 가지가 요인이 되는데, 다만 최근에 주 고객사가 굉장히 좀 많이 늘었고 지금 이 고객사들의 주축으로 지금 생산이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E 공급 또한 지금 현재 늘은 상황이고 지금 RE 공급 역시 지금 보수형 시장의 수요 증가와 함께 지금 경쟁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도 이 약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지금 기대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 마찰제는 지금 국내 점유율은 1위를 달성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브레이크 마찰제를 생산하는 3차 조립용이나 그리고 보수용 등에서 지금 시장을 납품을 하고 있고,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이 KB 오토시스랑은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신 브레이크는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점을 꾸준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률이 크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 기저효과에도 비롯하고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지금 성장한 바 이 브레이크 마찰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전용수비 매출 증가에 따라가지고 지금 매출 규모 역시 확대가 되면서 올해 좀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네 번째 종목 상신 브레이크 짚어주셨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김시현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JYP 엔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리오프닝이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데믹 기조에 따라서 리오프닝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실적 베이스의 저가 매수세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컨센서스가 높아서 그런지 실적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600억 원, 영업이익 180억 원대,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30%대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특히 주요 아티스트인 스트레이키즈의 그 성장에 역대급 앨범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빌보드 200에서 그 1위를 차지하면서 IP에 대한 가치를 상승을 시켰고요. 앨범 판매량이 그에 따라서 역대 최고치인 240만 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했는데,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도 팬미팅이라든지 해외에 대한 그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같은 활동량은 2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2분기에는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 콘서트, 그리고 스트레이키즈는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한 월드 투어가 그 진행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MD라든지 굿즈에 대한 그 매출 성장세도 부가적으로 붙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고 있죠.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준혁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기계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선진국 시장의 인프라 투자 반영과 그리고 인도 시장의 회복 등의 단기적으로 지금 실적을 방어해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또한 중간 지주인 이 현대 제뉴인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대건설기계와 그리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의 이 사업이나 그리고 지배
구조 등을 변화를 시키면서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또한 이제 굴삭기 디자인 역량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굴삭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건설기계랑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볼보 이 3사가 지금 과점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도 지금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코로나19 이후에 멈췄던 이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 제일 먼저 활기가 도는 곳이 아무래도 지금 건설 현장일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현재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한국의 업체들이 지금 굴삭기 장비가 없어가지고 못 팔 지경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지금 춘절 이후에 이 굴삭기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만 현재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되면서 지금 다시 봉쇄령이 지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굴삭기 수출 역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다만 지금 미국이나 이런 쪽에 지금 굴삭기 판매량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오히려 이 중국 쪽의 손해 부근이 메꿔지면서 오히려 회복 단계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라 가지고 이 건설 경기 개선 등에 따라서 현재 다시 이 호황기가 올 것으로 판단이 드는 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미 시장에 대한 기대감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탑픽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시현 팀장님, 오늘의 탑픽 어떤 걸까요? 전 두산밥켓을 꼽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슈가 굉장히 강한 섹터에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 보니까 저점 매수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45,000원에서 42,500원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4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6,000원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최진혁 팀장님의 픽도 한번 들어보죠. 네, 저는 이제 대성 창투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창투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큰 조정이 있었고 네. 보합권에서 굉장히 좀 조용한 흐름세를 보여줬었는데 이 대성 창투를 뽑은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차트 부분만 봐도 충분하게 다시 슈팅이 나올 구간이라고 판단이 들고 지금 대내적인 환경 요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벤처 투자 활성화 그리고 정책과 메타버스 투자 조합 등에 따라 가지고 지금 영업 수익 또한 꾸준히 확보를 할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현재 구간대에서도 충분하게 매수 가능 영역이라고 판단이 들고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은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면서 목표가는 3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